오늘 영상에서는 2천만 원으로 강남역 부동산에 투자하기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당연히 소액이고 강남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대단지 아파트 이런 거를 투자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방법을 활용하시면 굳이 대출을 안 알아봐도 되고 신용도 따지지 않아도 돼요. 많은 분들이 경매나 아파트 투자할 때 대출 받을 때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소득증빙도 돼야 되고, 그리고 내가 신용도가 낮거나 아니면 소득증빙이 충분하지 않아서 DSR 규제를 받아서 투자하지 못하셨던 분들의 어떤 해결책이 될 것 같아요. 컴퓨터 화면을 보시면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오늘 영상 이후로 여러분들은 저에게 갭투기꾼이라고 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게 하도 여러분들께서 대출이 안 나온다, 소득이 낮으면 어떡하냐, 신용도가 낮으면 어떡하냐, 대출이 안 나오는데 지금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냐, 방법이 없냐 라고 했을 때, 첫 번째로 제안드렸던 게 지방 아파트 갭 투자였고, 이제 전세 끼고 사는 거죠. 그거 외에 이렇게 오피스텔 갭 투자도 가능합니다. 수도권 내 핵심부에 소액 2천만 원 이하로도 가능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근데 2천만 원으로 투자한다 한들 가격이 안 오르면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2천만 원으로 할 수 있는 것 중에 좀 저평가되어 있는 거 위주로 좀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2천만 원만 준비하시면 여러분들은 전세 낀 물건을 수도권에, 그것도 핵심부, 강남역, 판교, 그리고 광진구, 분당 이런 지역에 있는 오피스텔을 아주 관심 있게 보시게 될 겁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중심이 되는 일자리의 중심이라고 하면 강남이 있고, 그 다음으로 중구, 서쪽으로는 마포, 여의도 일자리가 굉장히 많이 있죠. 일자리 근처에 많은 오피스텔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파트만 관심 있으셔서 모르겠지만 많은 오피스텔이 있고 최근 2년 동안 시세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 말은 앞으로 계속 오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약간의 조정은 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릴 분석법을 활용하면 여러분들은 적어도 떨어지는 오피스텔을 보진 않을 거예요. 제가 몇 가지 오피스텔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볼 오피스텔은 방 3개, 방 2개 이런 게 아니라 원룸 오피스텔입니다. 왜냐면 투자금을 가장 최소화해야 되기 때문에 투룸, 쓰리룸은 벌써 갭이 1억, 적게는 5천만 원 이상 지금 벌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원룸을 타겟으로 볼 겁니다. 그러면 저는 신조가 있어요. 원룸 오피스텔은 거의 90% 이상 직장인, 자취하시는 분들의 수요이기 때문에 강남역,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용산, 그리고 서울 중구, 여의도, 영등포 이런 일자리가 많은 동네에서 많이 벗어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경기도에서는 일산도 안 돼요. 분당, 판교까지만 가능합니다. 그 5개 지역 위주로 보고 있거든요. 그 지역 위주로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중에서도 갭이 적은 거, 전세랑 매매가 차이가 2천만 원 이내로 들어와 있는 것들 위주로 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이 여셔야 될 건 네이버 부동산입니다. 미리 찾아오긴 했는데 특정 단지를 그냥 언급을 할게요. 아크로텔 강남역이라고 오피스텔 2016년도에 지어진 원룸 그리고 투룸, 쓰리룸까지 있는 오피스텔입니다. 하지만 이런 큰 평수들은 우린 보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투자금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리고 오피스텔은 취득세가 4.6%인데 금액대가 커지면 이 세금도 마찬가지로 같이 커지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투자금을 2천만 원 이내로 해야 되기 때문에 작은 걸로 당연히 원룸이죠. 계약 면적으로 11평, 전용 면적으로 5평 정도 되는 원룸입니다. 이런 원룸 무시하지 마세요. 이런 원룸이 지방에 있으면은 세가 잘 안 나가고, 왜냐면 일자리가 머니까. 강남역 5번 출구 도보 5분 거리에 있다면 어떻게 되나요? 강남역은 일자리도 많지만 교통의 핵심 상당히 많은 자취하시는 분들의 수요가 있습니다. 거기다 준신축이다 말 다 했죠. 사진을 좀 보면 이런 식으로 이런데 강남역 5번 출구에 이런 정도의 오피스텔이 세가 안 들어올까요? 공실이 날까요? 가격이 떨어질까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강남역이 갖고 있는 땅 토지의 가격은 계속 올라가고 있고, 심지어 이 오피스텔은 저평가되어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지금 투자를 하려고 알아보고 있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 저평가되어 있는지 판단하는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전에 말씀드릴 게 강남구, 그리고 아래쪽에 판교, 분당. 판교가 지금 서울 송파구에 근접하는 가격을 형성하고 있지만, 강남과 판교를 위치를 놓고 봤을 때, 가격을 놓고 봤을 때 어디가 더 상급지죠? 당연히 강남이 더 상급지입니다. 그 개념을 넣어 두신 상태에서 방금 봤던 아크로텔 강남역, 그리고 판교, 분당에 있는 오피스텔을 놓고 시세가 어떻게 변동되었는지 한번 살펴보면서 어떤 게 저평가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자동, 판교, 강남 세 군데를 놓고 볼 건데, 당연히 정자동이 가장 급지가 떨어지죠. 그 세 개 중에서는. 그 다음이 판교가 더 상급지고, 판교보다는 강남이 더 상급지입니다. 거기에는 다 이견이 없으실 거예요. 그럼 그 오피스텔들을 놓고 한번 볼게요. 실제로 정자동에 있는 오피스텔을 보기 위해서 오피스텔을 체크를 했고, 정자역 근처에 매매 4에서 10년 준신축급의 오피스텔을 찾아봤습니다. 정자 푸르지오시티 2차라는 오피스텔이 눈에 들어오고, 여기랑도 걸어서 5분도 안 걸리는 거리입니다. 그래서 가장 작은 평수가 지금 3억에 나와 있고, 한번 이거를 여기 그래프에 추가를 하겠습니다. 정자동의 푸르지오시티 2차
제일 작은 평수. 그 다음으로 판교로 오겠습니다. 마찬가지로 4에서 10년 매매 오피스텔을 체크를 했고요. 여기 보시면 이쪽에도 푸르지오시티가 있습니다. 판교역 푸르지오시티. 이거를 또 추가를 해볼게요. 여기는 단지를 보면 분당구 삼평동입니다. 분당구 삼평동 푸르지오 제일 작은 평수. 실거래가 많지는 않은데 이렇게 돼 있고요. 이러고 나서 강남역에 있는 오피스텔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강남구 마찬가지 방법으로 볼게요. 여기 오피스텔 매매 뭐 4에서 10년 하니까 위쪽에도 있고 파크 이런 데도 있는데 이런 데도 나중에 한번 보세요.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방법으로. 근데 제가 봤던 건 여기에 있는 아크로텔입니다. 여기에 제일 작은 평수 38제곱미터. 자, 아크로텔 강남역에 24제곱미터 평수에 실거래를 한번 넣어봤습니다. 여러분들 이걸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드세요? 분당에 있는 오피스텔 그리고 판교에 있는 오피스텔도 뭐 크진 않지만 조금씩 올라가고 있거든요. 왜냐면 이런 것들은 소액으로 들어간 거기 때문에 갭으로 사면 투자금이 뭐 5천만 원 이내로 들어가는데 그 상태에서 1천만 원만 올라줘도 사실 수익률이 20%거든요. 아파트 가격이 폭등하는 걸 보니까 이게 적어 보이는데 그래도 꽤 오른 거거든요. 이 상태에서 지금 강남을 놓고 보니까 오히려 강남이 지금 저평가라는 느낌이 저는 많이 들거든요. 보면은 예전엔 강남역이 방금 봤던 오피스텔들 분당이랑 판교에 있는 것과 거의 대등했어요. 정자동에 대표되는 대단지 오피스텔 중에 두산위브 파빌리온이라는 오피스텔이 있습니다. 여기에 가장 큰 평수를 추가를 해볼게요. 오피스텔도 가격이 오릅니다. 2억 4천이 좀 안 됐던 게 지금 3억 5천이 돼 있어요. 어쨌든 원룸임에도 위치가 좋으면 이런 식으로 오릅니다. 이렇게 보고 이걸 추가하고 그 다음에 판교에 있는 오피스텔들 한번 추가를 해볼게요. 판교에 있는 오피스텔 중에 여기 SK 허브라는 신축 오피스텔을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백현동에 있는 오피스텔이고 자 판교역에 위쪽에 보시면 여기 푸르지오시티라는 오피스텔이 있습니다. 여기에 가장 작은 평수를 한번 살펴볼게요. 푸르지오시티 여기는 삼평동입니다. 분당구 삼평동 푸르지오시티 오피스텔 여기도 분당이랑 판교랑 입지랑 일자리를 거의 공유하기 때문에 시세 변동이 비슷하게 가는 걸로 보입니다. 여기에 강남역에 있는 오피스텔 한번 놔볼게요. 강남역, 예를 들어서 아크로텔 강남역 이 오피스텔을 볼 건데 서초구 서초동에 있습니다. 평수를 실거래가 제일 많은 거. 좀 얘네랑 비슷해야 되니까 이 정도 평수를 좀 큰 평수로 보겠습니다. 분당이 최근 들어서 오른 거에 비해 강남역 아크로텔 신축 오피스텔이 덜 오른 느낌을 좀 받으시나요? 투자자는 항상 덜 오른 거를 봐야 되거든요. 앞으로 올라야 되니까. 그러니까 저는 적어도 이 정도까지는 따라가리라 생각합니다. 지금 분당이 갖고 있는 가격만큼은 입지가 더 좋기 때문에 그리고 준신축이고 뭐 내부도 깔끔하고 세대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주변에 편의시설이 쳐지고 있고 강남역만이 갖고 있는 그 상징성 수많은 일자리, 인프라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상당히 저평가돼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투자금이 정말 적게 들기 때문에 여기에 투자금이 얼마나 드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보시면 자, 아크로텔 강남역 지금 저희가 보는 평수가 매물이 매매로 두 개가 나와 있습니다. 매매로 2억 8천에 나와 있고 전세 매물이 없어서 제가 전세 매물 실거래를 보니까 지금 2억 6천2백까지 돼 있어요. 그러면 이 매매로 나온 2억 8천 요게 뭐 세입자가 살고 있는지 집주인이 살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거기 살고 있는 사람이 짐을 짐을 빼주고 새로운 세입자를 받으면 제 생각에 2억 7천까지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럼 갭이 얼마죠? 2억 7천으로 돌려받으면 1,000만 원만 묶이는 거예요. 1,000만 원 플러스 취득세 4.6%한 1,000만 원, 1,200만 원 정도만 내면 합쳐서 2,200만 원이죠. 그것만 내면 이 2억 8천짜리 강남 아크로텔, 강남역에 있는 아크로텔을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내부 구조 이렇게 돼 있고 아까 얘기했죠. 세입자 차고도 넘쳐요. 이건 제가 전화로 문의를 이미 했던 거고 차고도 넘칩니다. 그래서 2천만 원으로 강남역에 뭐 대단지 아파트 이런 건 아니지만 오피스텔 투자는 가능하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투자금이 없으면 뭐라도 아쉬운 점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아파트가 아니던 아니면 위치를 아예 지방으로 가건. 근데 오늘 말씀드리는 건 위치를 가장 좋은 데로 잡고 대신 아파트 대형 평수가 아닌 이런 원룸 오피스텔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원룸 오피스텔도 투자금 자체가 2천만 원밖에 안 들었기 때문에 1,000만 원만 올라도 수익률이 50%고 2천만 원이 오르면 100% 그쵸? 들어간 돈 대비해서 계산을 해야 돼. 이런 것들도 한번 관심 있게 보세요. 예시로만 몇 개 본 거고 이 주변의 오피스텔들이 판교역 외에 강남역을 보시겠다면 강남역의 오피스텔이 여기만 있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기간 설정을 해두고 매매로 보면은 오피스텔 굉장히 많이 나오고 강남역 아래쪽 신분당 쪽 말고 2호선 쪽으로도 그 오피스텔들이 많이 나와요. 이런 데도 한번 눌러보고 갭이 얼마인지 투자자 입장에선 갭이 최소화돼야 됩니다. 이게 5천만 원, 6천만 원까지 벌어져 있으면 들어간 돈이 많아지기 때문에 기대값이 너무 커져 버려요. 6천만 원 들어와서 100% 수익률을 내려면 6천만 원이 올라야 되죠. 근데 오피스텔은
뭐 짧은 기간에 6천만 원씩 오르고 이런 건 쉽지는 않습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린 건 소액으로 갭 투자로 대출 없이 투자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강남만 봤지만 마포 일대, 여의도 일대 이런 데도 오피스텔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위주로 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